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독보적인 디자인으로도 유명해서 독일의 부메스터의 새로운 인티앰프입니다. 인티앰프 이름은 간략하게 232입니다. 부메스터 하면은 예전에는 원래 하이엔드 오디오 쪽은 정말 타협이 없이 코스토도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가격과 상관없이 최고의 음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 그런 브랜드를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앰프 쪽으로 보면은 인티앰프를 예전에는 안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인티앰프는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디오 매니아들이나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종합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후에 가지고 여러 브랜드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들이 약간의 타협을 거쳐서 인티앰프들을 많이 내놨었죠. 그러다 제 기억에 2010년대 후반부터 인티앰프 가격대가 급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티앰프마저 하이엔드로 가는구나. 이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브랜드 인티앰프가 한 4-5천만 원 하는 거 보고서 야, 드디어 이런 세상이 왔구나. 네.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맞아요. 김 PD님 말씀처럼 예전에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에서 인티앰프라고 하면은 옛날 크렐, 마크레빈스, 제프롤랜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메모드급 인티앰프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리폰이나 비투스나 이런 브랜드들 제품들 보면 어마어마한 가격대의 인티앰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메스터는 과연 어떤 제품을 내놨을까?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가능한 인티앰프를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232 이 앰프인데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이 저희가 예전에 032 같은 앰프 리뷰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와 기구적으로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전면의 방열판의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서 가까이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방열판이 지금 제 쪽에 032가 이제 인티앰프가 있는데 방열판 간격이 더 촘촘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 풍기는 이미지도 완전 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통적으로는 앞에 전면 패널이 정말 되게 많이 바뀌었죠. 예.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러니까 DNA는 있는데 완전 또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그 페이즈 3라고 그러는데 완전 달라진 디자인의 첫 번째 모델로 나온 게 232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중앙에 보면은 이 볼륨 노브인데 볼륨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터리 인코더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할 때도 이걸로 사용하고 일종의 이제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로 돌려서 입력 선택을 하고 그것이 오케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리고 볼륨 조절도 이제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옵션이긴 하지만 DC 모듈하고 포너 모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모델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DC가 들어간 그 컨버터가 들어간 이제 이 모델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부메스터 컨덕터 앱으로 이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부메스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이 속속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 볼륨 노브 뒤쪽에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그냥 크롬 패널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글라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으로 그냥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늘어선 이런 버튼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터치식이에요. 그럼 뒤쪽으로 좀 넘어가죠. 뒤쪽에 인터페이스가 많이 있어요. 다른 부메스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XLR 입출력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 부메스터가 197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풀 밸런스 그리고 중간에 신호 경로의 음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커패시터를 뺀 디스커플드 설계 그리고 전화 증폭에는 무조건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거는 요 세 개를 이미 1977년, 78년 때부터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한 브랜드가 이 부메스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RCA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A 따위는 취급을 안 한다. 약간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서브우퍼 출력도 XLR. XLR이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XLR
입력, 라인 입력 이게 두 조 있고요. 출력이 프리아웃 그것도 XLR 출력 있고 김현진 말씀처럼 서브포 출력도 XLR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 제품을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대응하는 인티앰프다, 네트워크 앰프다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뒤쪽에 보면 USB-A 단자도 있고 USB-C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TV와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HDMI, ARC 입력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 SD 그렇죠. 카드 입력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다양한 또 입력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와이파이 모두 지원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또 옵션 보드가 딱 끼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광, 동축, AS, EBU 그렇죠. 이런 디지털 입력을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료 옵션으로 DAC 모듈이 들어가 있다. 예. 이 말씀이 좀 전에 말한 뭐 AS EBU나 광동축 그게 이제 보드가 있는데 예. 그 안에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드가 그렇죠. 보드 형태로 들어가 그걸 있는 거죠. 넣어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예. HDMI, ARC나 그다음에 뭐 USB-C, 네. 그다음에 랜, 이더넷 단자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모듈을 안 끼면 예. 밑에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한국에 들어온 모듈은 이미 기본적으로 유료 DAC가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USB 입력이라든지 AS EBU 입력이라든지 네. 네트워크 스트리밍, HDMI, ARC 네. 다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 왼쪽 뒤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도 옵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포노앰프, 포노앰프 그 옵션 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또 공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이것도 XLR 입력밖에 안 받고요. 그리고 MM이 아니라 MC 전용 완전히 플래그십 그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 예.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색깔이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그냥 MM 취급도 안 하고. 예. 예. 그러면서 대신 이제 보아 임피던스 같은 거는 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배려도 하면서 예. 선택과 집중을 딱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부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세대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는 8옴에 95와트, 4옴에 150와트 요 정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격대 인티앰프 8옴 출력이 95와트? 예. 좀 약간 좀 작지 않나? 예, 좀 그런 불안불안하잖아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하지만 여기 이제 그 스펙표에서 가장 놀라운 게 댐핑 팩터가 1000 이상이에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4옴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예. 그러면은 사실상 웬만한 스피커에 특히 구경이 넓은 우퍼 제동은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전에 032도 그렇고 218 파워 앰프도 그렇고 겉에 보이는 부메스터 앰프의 출력은 낮은데 네. 실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붙여보면은 그냥 맞아요. 뭐 ATC 같은 것도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비결은 댐핑 팩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그 셰시 기구적인 설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면 이 볼륨 노브 그 로타리 인코더 이것도 바뀌었고 뭐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도 완전히 일신을 했고 그다음에 앰프 쪽에서도 이제 뭐 증폭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도 3세대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사실 이 아까 이제 코나이 말씀하신 그 NPN 바이폴라 예. 트랜지스터 이제 푸시풀로 하는 거는 이제 이 8옴에서 95와트를 내는 출력단 예. 얘기였고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어차피 전압 증폭 게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3세대로 된 거고 그리고 이 부메스터의 시그니처가 그 디터 부메스터 설립자잖아요. 예. 그분이 80년대에 이미 딱 개발을 해놓은 이 부메스터의 전압 증폭 단위 X 앰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세대가 됐고 3세대가 처음 들어간 게 216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216, 218 파워 앰프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티 앰프인 232의 이 3세대가 또 이제 채택이 된 거고 네. 디자인 자체는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하여튼 232는 기존의 부메스터의 앰프 부문에서 또 한 단계 그렇죠. 진화한 그런 버전의 설계를 취하고 있고 거기다가 옵션 보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입력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앰프로 완전 거듭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상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이제 리니어 전원부인데 예. 리니어 전원부에 먼저
그 관문이 토로이달 트랜스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제외하고 그거만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활이나 이제 그러니까 정류 평활 그다음에 이 나눠주는 모든 전압 레귤레이터는 네. 좌우 채널이 완전 분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증폭단, 출력단뿐만이 아니라 그 전원부까지 토로이달 트랜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분리를 해서 네. 채널 간섭 크로스토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0.01%밖에 섞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테레오 이미지라든지 홀로그래픽한 무대 장악력, 메이킹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스펙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성능을 내줄지 궁금할 텐데요. 이 제품은 뭐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이런 것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룬에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는 룬으로 좀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룬으로도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룬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어플레이 2 되고요. 그렇죠. 블루투스, 그 다음에 UPnP. 예.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메스터 232에다가 오늘 매칭한 스피커는 저희 양쪽에 있는 윌슨 베네시 디스커버리의 최신형이죠. 디스커버리 3.0. 이 스피커를 매칭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Weight of love on my shoulders. I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han this. I thought my heart had grown colder. But the warmth of your kiss I can't dismiss. Though my past has left me bruised, I ain't hiding from the truth. When the truth won't let me lie right next to you. But it'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make it, played the part, but I can't fake it. It keep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break it, heaven knows that I can't shake it. Holding on, holding on, holding on.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첫 곡의 그레고리 포터의 이 곡은 요즘에 테스트하면서 막 비청할 때도 많이 쓰고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붐에스터 하면은 저는 초창기 때 들었던 808이나 파워앰프 굉장히 비싼 것들, 911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덴버 쪽에 가지고 YG 어쿠스틱스에서 그렇죠. 그 909 파워 두 대를 가지고 바이앰핑한 시스템을 듣기도 했는데, 사실 예전에 초창기에 들었던 붐에스터는 약간 나리선 각이 이게 딱딱 서 있는, 그러니까 물론 되게 골격이 명확 또렷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래서 그런 거는 좋았지만 너무 좀 힘이 들어간,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약간 그런 모습도 좀 있거든요.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량하게 음악 좀 들으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압도하는,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이걸 들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해상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약간 어깨에 힘은 조금 빠지고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맞아요. 예. 하지만 굉장히 뮤지컬리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곡 그 홀딩온 딱 듣는 순간에 첫 느낌은 음이 되게 고급스럽다. 예.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는 기준은 상당히 개마다 다른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그 요소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빈대 없이 좀 작은 고운 입자들이 꽉 찬 느낌이 들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하나하나의 디테일 있잖아요. 어차피 음악을 듣는 거니까 음악 하나하나, 악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라든지 이 연주자가 전해주고 싶은 그 미묘한 뉘앙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건데 첫 곡부터 이게 딱 느껴졌어요. 네, 저는 이게 두 번째 곡에서 제일 좀 감명 깊게 들었는데, 두 번째 이게 쇼팽 녹턴 이거 듣다 보니까 바이올린 소리에서 되게 농도 짙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좀 끈끈한 점도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되게 그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저출력 되게 그 고가의 좀 되게 고급진 카트리지로 듣는 약간 그런 아날로직한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귀에 박혔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곡 그 바이올린 독주 부분에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끝내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곡은 정말 자주 듣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좌중을 딱 압도했잖아요, 저희를. 침도 못 삼킬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뉘앙스 하나하나 살려내는 거 보고, 디스커버리 3 제로도 그걸 이제 물론 받쳐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트리밍 앰프가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했구나,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윌슨 디스커버리 이 3제로가 구동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만만히 볼 그런 스피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8옴 기준의 95와트 이 앰프가, 이 스피커는 굉장히 수월하게 드라이빙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곡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스피드가 딸리면 굉장히 저역 좀 탁해지고 좀 깝깝하거든요, 되게. 그렇죠. 그런 스타트, 스탑, 리듬 앤 페이스 이런 것도 적당히 잘 살려줬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 스피드가 빠르고 이런 앰프들을 들으면 약간 건방지다든가 약간 덤벙덤벙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232는 상당히 견고하고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DAC를 썼고, 요거는 좀 공개가 안 됐는데 이 스트리밍서부터 DAC 컨버팅까지 이것도 되게 융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스트리밍 앰프에서 해상력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앞단의 DAC 그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클럭도 날려야 되고, 뭐 그리고 거기에 또 개별 전원도 공급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붐에스터, 독일 하이엔드 오디오의 거의 천병이라고 할 만한 붐에스터에서 출시한 네트워크 앰프 붐에스터 232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